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15만 원을 회복하나 싶더니, 그죠? 근데 오늘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살아나면서 마이너스 4%대 음봉이 떨어진 건데, 오늘도 이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걱정 덜 하시라고 안정제 한 방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오히려 투매가 나온다면 그건 이 기회로 받아들이자. 매수에 대한 기회요. 이렇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자, 일단 시장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흔들 겁니다. 흔들 거예요. 계속 지루하게 변동성이 있는데 지루한. 원래 이렇게 변곡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흔들기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그 투매는 항상 기회로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장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구간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계시는 게 더 계좌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단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1차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2차 매수는 뭐라고요? 대기를 좀 하시라고. 아직 뚜렷하게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에코프로의 방향성과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인드 있죠.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더 정교한 맥점을 잡아낼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제 분석이 여러분들 이 계좌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이 구독 버튼도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 좋은 이슈들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 코스닥의 대장 종목이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지금 어차피 버티기 싸움 아닙니까? 그죠? 코스닥도 잘 버텨요. 지금 그냥 방향성이 없을 뿐이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박스를 그리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쉽게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또 박스. 하지만 코스닥은 뭐라고요? 계속 이 박스 하단 라인 때 있죠. 이런 밴드 라인 때. 왜냐면 이때도 지금 밴드에서 반등 나왔죠. 이때도 밴드에서 반등 나왔죠. 지금 이 구간은 계속적으로 매수로 활용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이 밴드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를 투매가 발생이 돼서 다시 이 1050포인트에 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극매수다. 그럼 그때 이 1000포인트 찍을 때도 확인을 하셨죠. 지금 밴드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 투매가 떨어져서 1050포인트에 오면 그건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때 이 에코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파란 밴드 라인에 대해서 반등을 하겠죠. 이제 주가 파란 밴드 와도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맞물려요. 이때 음봉이랑 이렇게 쌍바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반등은 반등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냐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리고 반등을 하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투매가 떨어지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야기를 사실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건데 사실 다른 방향이 나와야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계속 박스잖아요. 이때도 경험하셨죠? 제가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비슷합니다. 지금 딱 비슷하네. 그죠? 이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이 버텨야 할 때는 이 에코프로의 본질적인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큰 그림이죠.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자,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게 어떤 업종입니까? 네, 에너지죠, 에너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다 가잖아요, 요즘에. 그죠? 오늘 또 풍력으로 순환 돌면서 또 급등하고. 자, 그럼 ESS는 뭡니까? 이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장치죠. 그러니까 지금 왜 못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러니까 이 전력 쪽이 가줘야 그 다음에 가는 게 ESS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이 AI 산업은 보통 5단계로 나옵니다. 5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가 하는 반도체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뇌의 역할을 해주는. 두 번째는 뭐가 갔습니까? 전력이 갔어요. 전력.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2.5단계. 이 에너지에 대한 확장입니다. 확장. 전력으로 부족해. 풍력 가죠. 원자력 가죠. 태양광 가죠. 이게 다 이 전력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퍼지는 거죠. 3단계는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건설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ESS는 도대체 몇 단계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바로 이 인프라 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ESS 쪽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전력을 모아요. 에너지들을 다. 그걸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부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에코프로의 다음 시세가 발생되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4단계, 뭐 5단계도 있는데 이건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차트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고 나서 버티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버티는 애들은 박스거든요. 잘 버티는 거예요. 지금 시장 대비 이 다음 시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업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은 더 싸게 주는구나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시장이랑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 거는 말씀드렸죠. 시장이 노란 밴드에서 유지하려면 얘도 여기서 간다. 그런데 매도가 한 번 더 나오고 가면 이렇게 간다. 너무 쉽죠. 자, 제가 왜 이 1번 라인에서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제가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트럼프는 다 알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고 오늘도 뉴스 나오더만요. 그죠?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아니다. 하지만 매도가 나오면 그건 매수가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렇게 좀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생각하면은 좀 더 버티는 힘이 생기지 않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 유익하셨다면은 좀 아래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때도 맥점에서 말씀드리고 이때도,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큰 그림은 결국은 이 윗꼬리를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간다라고 그 방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코프로 보시는 분들 단가가 애매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처음 매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에코프로 매수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결정을 해 둘 거예요. 제가 이 에코프로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요. 아니면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